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대표 이재명 의원은 오늘 검찰 소환에 불응했습니다. 서면 답변서를 냈다고 합니다. 자, 민주당 제1야당의 대표가 이렇게 법치주의의 원칙을 짓밟아도 되는 것인지, 아무튼 이재명 대표는 지금 망신을 톡톡히 당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의원총회까지 열어서 대표의 검찰 소환을 의원들이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참으로 망신스러운 일입니다. 이러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범죄자들, 경찰이나 검찰이 소환 통보해도 누가 가겠습니까? 나 서면 답변할게. 서면으로 물어줘. 정말 대한민국의 망조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국민의힘 집권여당의 전직 대표 이준석 전 대표의 이야기입니다. 자, 방금 전 문화일보가 이 경찰이 이준석 전 대표에게 16일 출석을 요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나는 이재명 씨와는 다르다, 이 경찰 소환에 응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대구에서 한 바 있습니다. 자, 양측 간, 경찰과 이준석 간의 이 일정 조율이 끝난 모양입니다. 16일입니다. 자, 지금 이준석 전 대표 이 알선수재 혐의의 공소시효가 20일 정도 남았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발단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가 이준석의 성상납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시민단체들이 이준석을 고발했고 그 사건이 이제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가는 겁니다. 문제는 성접대, 그러니까 성접대 의혹과 관련된 이 범죄, 성매매업 이런 것들은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습니다. 알선수재 혐의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찰은 마지막으로 선물을 받은 2015년 9월, 그러니까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지금 포괄적으로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찰이 오히려 더 비중을 두는 것은 이것보다도 과연 이준석 전 대표가 성접대를 받았느냐의 진실 여부에 초점을 둘 것으로 보입니다. 무고죄와 증거인멸 교사 의혹 수사가 바로 그것입니다. 자, 이 사건을 수사하게 되면 이 성매매법으로 이준석을 처벌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고죄 수사는 다릅니다. 무고죄. 자, 만약에 이준석 전 대표가 성접대를 받고도 접대를 받지 않았다고 이 강용석 변호사 등을 고소한 것이 만약에 무고라는 것이 판명된다면 무고죄로 처벌받는 것도 처벌받는 거지만 이준석 전 대표가 실제로 성상납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가 규명될 겁니다. 물론 성상납을 받지 않았다면 문제가 없겠으나 성상납 받은 게 사실로 밝혀진다면 정치인에게는 치명상입니다. 무엇보다 윤리위원회에서 이준석 전 대표에게 굉장히 엄한 징계를, 가령 제명이나 출당 조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준석 전 대표의 증거인멸 교사 의혹과 그가 가세연을 고소해 이 김 대표 측으로부터 무고 혐의로 고발된 사건, 이건 수사가 더 엄중할 것 같습니다. 이 수사, 무고죄도 생각보다는 형이 셉니다. 이렇게 되면 이준석 전 대표의 정치 인생에 상당한 먹구름이 들일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 경찰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는 걸까요?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경찰이 성접대 의혹을 받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16일 경찰에 출석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측은 경찰과 최종 출석일을 협의 중이라고 문화일보가 방금 전 보도했습니다. 자, 성접대 의혹 자체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증거인멸 교사 의혹, 무고죄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공소시효와 관계없이 최근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뭐 5년 뭐 더 수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이 성접대 의혹 자체의 공소시효가 지났다 하더라도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를 경찰이 밝히면 이준석에게는 정말 재앙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자, 문화일보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수사대는 이준석 전 대표 측에 16일 출석을 해달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유튜브 가로세로 연구소가 지난해 12월 이준석에게 이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2013년쯤 이준석 전 대표가 사업가인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했고 이후 이준석 전 대표를 고발했습니다. 경찰 수사는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또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도 이준석 전 대표를 성매매 처벌법 위반, 알선수재,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법률적으로 보면 이 직권남용 등 혐의는 이준석 전 대표의 처지가 그 당시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기도 합니다. 또 성매매 처벌법 위반은 공소시효는 지났습니다. 자, 그런데 포괄일죄,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선물을 받고 한 것과 관련해서 그동안 이준석 전 대표가 이 김성진 대표로부터 뭐 선물, 향응, 뭐 등등등등 접대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마지막 이 선물이 갔던 시점을 중심으로 하면 이달 말이 공소시효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김성진 대표는 지금 구속 수감 중입니다. 별도 사건입니다. 자, 김성진 대표는 이준석 전 대표가 성접대와 금품, 향응을 받고 그 대가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만남을 주선하겠다고 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최근 6차례 구치소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물론 이 주장이 맞는지 아닌지는 수사를 통해 가려지겠지만 김성진 대표가 주장한 것은 사실은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준석 전 대표는 정치를 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20대였던 그때 성접대와 금품, 향응을 받았다. 뭐 여러 가지입니다. 자, 특히 핵심 참고인인 김성진 대표는 2015년 9월까지 이준석 전 대표에게 선물을 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를 보면 알선수재 혐의의 공소시효는 20일가량 남은 상황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사건, 이 부분은 이달이 공소시효지만 이후에 이 증거인멸 교사 혐의, 지금 뭐 7억 원의 각서가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이준석 전 대표가 공모했는지 이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또 이 가세현을 고소해 이 김 대표 측으로부터 무고 혐의로 고발된 사건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무고죄를 수사하다 보면 진짜 이준석 전 대표가 이 성상납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가 규명될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에 성상납을 받았다는 이 뭐 증거가 없다든지 증거 불충분 또는 사실과 다르다고 하면 모르지만 만약 이게 사실이다, 물증과 증인이 있다면 이준석 전 대표 무고죄로 처벌되면 물론 앞으로 정치 인생이 상당히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자, 16일입니다. 16일 날 이준석 전 대표가 소환 조사를 받으면 이 성상납 수사 또 다른 반전의 계기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